이게 테슬라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지금 시장에서 이거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QA 확대요. AI 쪽에서도 상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좀 인프라 관련된 쪽은 보자. 결국은 스페이스X 관련된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나 그걸 가지고 또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들. 자, 오늘 투자 아이디어 뭡니까? 네. 미국 증시 한번 봐야죠, 일단.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는데 자체적으로는 음봉입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 위에 떠 있다. 다른 거 다 볼까요? 다우도 뭐 중요한 자리. 생각보다 네. 약했어요. 처음에 좀 올랐는데 네. 좀 강했는데 네. 그냥 밀리는 거 보고 아이고 힘들겠구나. I go. 네, 어디로 가십니까? 네. Go to heaven. 이제는 막 뭐 잠깐 던지셔도 다 얘기하시네요. 그냥 혼자 가겠습니다. 네. 그만큼 던지는 수가 얕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걸 던져봐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분발하세요. 네. 네. 주식 하려고요. 이제 그쪽으로만 집중하려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일단 추세는 돌리지만 약하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은 이렇게 이제 또 밑에 하단 채널 그리고 또 상단 채널 요 상황에서 이게 손이 떨리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여기 또 테스트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단부 이어졌던 요 채널 건까지 들어온다. 뭐 한 11,600, 700도 시도는 할 것 같고요. 근데 제대로 못 갔을 때가 문제겠죠. 이렇게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거 이렇게 굵게 찍히죠. 예. 이 정도 굵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싸우고 있네요. 네. 이 정도쯤에서. 예. 그러면 또 이 부분에서 지지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정들이 또 몇 번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뭐 반등 쪽에 무게를 잡는데 아직 미국 시장 보면서 느낌은 그러니까 뭐 좀 탄력적으로 강하게 뭔가 가는 것 같진 않겠지만 오늘 나왔던 거는 일단 달러는 살짝 약해졌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살짝 약해지는. 그러니까 아직 뭐 기준 뭐 104대 105는 안 넘어가고 104점 얼마대 그리고 또 이것도 4달러 4.0%대 안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 그냥 뭐 간당간당하지만 그래도 저항으로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그냥 일단 패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일단 또 우리의 슬라 형님 테슬라, 리비안 뭐 네, 전기차 쪽이 이쪽이 또 전기차가 강했어요. 뿜뿜하고요. 예, 뿜뿜하고 있고 아마 이제 내일 3월 1일 날 들어오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지금 시장에서 이거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QA 확대요.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지금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떡 찍힌 거는 메가프레스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네. M 마스터 플랜 3.0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한 2016년도에 발표한 이후에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면 한 7년 만에 처음인데 여기에 그때 2016년도 때도 마스터 플랜 2.0 하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을 확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올 얘기는 솔직히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얼만큼 비용 효율화를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할애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못 따라와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메가프레스 같은 건 한 번에 딱 찍어가지고 자동차를 딱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효율화에 대해서 계속 또 이게 터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린 이런 회사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거기다가 에너지 관련된 얘기하다 보면은 ESS라고 하는 메가팩. 메가짜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맥인가요? 네. ESS 관련된 쪽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의외로 뭐 태양광, 신재생 이쪽도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얘기 나올 거고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AI를 활용한 컴퓨터 중에 도조라고 있습니다. 네. 도조가 슈퍼컴퓨터입니다. 이거를 해서 우리 활용도를 얼만큼 보여줄 것이냐 이 얘기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얘기 나오게 되면 또 AI 쪽도 또 한번 와우 이런 얘기 나오겠죠. 거기다가 또 얘기하는 스페이스X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 로봇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것 중에 전기차다 보니까 2차 전지 네. 이것도 뭐 지금 강하죠.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가 어제도 15% 올라갔거든요. 네. 이 비밀이 있더라고요. 어제 같은 날은 그 전날에 공매도 과열로 인해서 공매도가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 안 돼? 근데 그동안 공매도 과열이면 올라올 때마다 누가 계속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반대로 말았습니다. 15%확 올라가게 되면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매도 쭉 쳐서 아마 순간적으로 지금 20% 이상 벌어졌잖아요. 누가 지금 두려울까요? 지금 공매도 친 세력들 잠 못 자죠. 난리래요. 지금 그 여의도 뭐 자산운용사 몇 군데서 뭐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상당하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다닙니다. 하소연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어디 나가서 에코프로 얘기 좀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죽겠다, 나는. 근데, 뭐, 지들이 잘못해, 예. 뭐, 글쎄. 예, 뭐, 한 마이너스. 한국의 예. 뭐지? 게임스탑이 되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도 뭐, 이제 공매도 풀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미친 듯이 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다 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면은, 근데 예. 우리가 지금 그 테슬라 데이, 저 인베스터 데이에서 네. 이제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역으로 네. 반대로 투자의 마이너스가 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에 배터리 데이 하면서 그렇죠. 배터리주들이 그냥 확 맞습니다. 급락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마이너적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비용 절감이잖아. 그렇죠. 그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아마 지금 비용 절감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는 회사가 이제 CATL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 잘못하게 되면 죽겠다 싶으니까 벌써 거기다 리튬 관련된 쪽은 여러 가지 뭐 아프리카 쪽이나 자기 내부나 광산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이거 가지고 내가 다 소화를 못하겠다 싶다 보니까 우리 손 들어봐. 20% 싸게 해줄게. 뭐 이렇게 20% 이상 20%대까지 맞춰줄게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2차 전지 쪽에서 걱정해야 될 거는 테슬라가 또 얘기하는 배터리 내재화 이 얘기인데 이거는 벌써부터 얘기가 수없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조사가 배터리 내재화 하겠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확 키워서 내가 갖고 배터리에 대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할 수 있었을 때 가능할까요?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도 나와서 한번 출렁였다가 결국은 한 3, 4개월 만에 다 돌아와서 고점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거는 머스크 형님 생각이고 할 수 있겠어? 라는 쪽으로 계속 의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걸로 통해서 또 고점에서 주르륵 밀린다. 또 사야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여기 연관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로봇 관련된 쪽도 계속 움직이는 거고 거기다가 AI 거기다가 네 번째로는 우주항공 이쪽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와 함께 또 이제 계속 자극할 수 있는 테마들은 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한 0.8% 1% 하락해도 코스닥은 이쪽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현상들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포인트는 여기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좀 물려 있어요, 다들. 그리고 또 이쪽 계좌가 계좌 보면 너무 속상해요. 근데 이쪽에서 놀고 있으면은 또 이제 계좌가 다 저 종목들 많이 올라 있으면은 저희가 항상 하게 되면 난 저거 안 봐. 그리고 이쪽 가서 애써 하루에 1% 오르는 것들 1% 하락하거나 1% 오는 거 가지고 막 이게 끙끙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 반증이 아닐까 네. 생각 쪽에서 이런 거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투자 아이들은 계속 찾는 게 맞겠다라는 쪽도 일단 벌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애써 외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이게 뭐 그 주가의 버블을 받는 관점 쪽에서 인식의 단계가 있고 광기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식, 광기 거기다가 버블 소멸 이 단계가 있는데 지금 AI 같은 경우도 인식이냐 광기냐 어디를 보는 거냐에 따라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인식에서 광기로 넘어가는 단계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광기가 어디서 끝날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걸로 봐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보통 보면은 로봇 같은 경우도 그래요. 레인로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시총이 1조 얘기했다가 지금 2조 때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조 때 넘었다가 100% 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애써 부정하고 있는 사람과 그래도 이게 트렌드인가 봐. 그래서 거기서 뭔가 담은 오늘
내가 5% 10%도 수익 내는 사람은 차이는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막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뭐 거의 뇌동매매처럼 그렇게 움직여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발을 들여서 해본 분들은 아시거든요. 이게 단타 뇌동매매로만 생각해서 그냥 치부할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또 어제 실적 나온 거랑 동향 보다 보니까 의외로 에너지 쪽이 상당히 강해요. 어제 보면은 최근에 나온 그 N이라고 하는 노블 같은 경우나 또 오션이어링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둘 다 뭐냐면은 그리고 지난번에 트랜스오션 같은 경우 트랜스오션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미국 시장에서 지금 130몇 프로가 나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 살 수 없는 종목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종목은 미국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합니다. 저도 장기 투자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상하시죠? 네. 네, 한국에서 못 사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차용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미국에 만들 수 있지만 또 하나 지금 이거를 장기 투자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네. 지금 워낙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혹시나 시장이 움직일 때 거기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도 그냥 네,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안 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AI 쪽에서도 상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좀 인프라 관련된 쪽은 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미국 시장 하다가 결국은 또 한국 시장 종목 얘기만 하면서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 한국 증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자, 일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봐야 되는 투자의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딱 2단계거든요. 저희가 보면서도 일단 여기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게 여기 요 레벨은 밀려도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쪽에서는 그냥 기다려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쪽으로는 이제 좀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보니까 한 0.3% 뭐 좀 상승했다가 또 외국인들 동향 보고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그냥 그럴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예탁 자산이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한 46조까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은 지금 종목들 만만치 않은데 라는 쪽으로 코스피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스피 관련된 쪽으로는 제가 예탁자산 쪽을 약간 눈여겨보고요. 코스닥 관련된 종목 쪽은 신용을 봅니다. 많이 올랐어요. 한 17조 7천억 이 정도까지 들어와서 계속 이제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이 저렇게 올랐네가 아니라 올라오는 속도가 아직 그렇게 컨트롤 못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네 나도라고 하는 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는데 나중에 좀 목에 찼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신용이 이만큼 찼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과열 정도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텐데 아직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어제였죠. 어제 나왔던 종목들 봤었을 때 뭐 2차전지 쪽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 이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켈하고 리튬 가격은 빠져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하향되는데 그러면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P가 하락한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Q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쪽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P만 가지고 움직이는 한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상대적으로 그럼 2차 전지에서 어제 보니까 종목에서 세아베 스틸 지주가 급등했죠. 네, 이게 그랬죠. 그 테슬라로 들어간 단독 보도로 나온 것 중에 하나. 오늘 아침에 HL 그룹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 홀딩스. 네,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HL 홀딩스에 대해서. 근데 이 회사가 테슬라 납품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 이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 안 될 정도로 쓴 것 같진 않아요. 내용 보다 보니까. 요것도 영향을 끼칠 지주고 홀딩스입니다. 뭔가 조금
그렇죠. 자회사들이 뭔가 뿜뿜한 회사들입니다. 이것도 상장하지 않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 쪽이죠. 예. 에코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였던 배경이 비상장들이 재부각 받으면서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7조거든요. 한 3조 4조 때도 이 정도는 전 개인적으로 한 10조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는 게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그게 이제 부각을 막 받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번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폐배터리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속 다 자원, 그러니까 유럽의 CRMA 이것도 핵심 자원 관련된 얘기.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보니까 자원관리법, 뭐 핵심 자재관리법 뭐 이런 것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없는 나라가 뭘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밖에 없겠죠. 폐배터리.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나 보니까 석인 하이텍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 놓고 딱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그 핫한 테마주, 네. 그 로봇주하고 저 AI주,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완전히 소외받는 시장이라 마음이 더 괴로울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소외 받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나는 단기 보험이면 못해라고 하시는데 못해가 아니라 안 해보신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벌려져 있는데 거기서 애써 외면하는 것과 그래도 발은 한번 담가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2020년도부터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을 때마다 시장이 성격에 따라서 제가 욕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지는 좀 판단은 바뀌겠지만 네, 전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어쨌건 결론적으로 단타의 때를 좀 벗으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조니 대표님 좀 모시고 나오십니까? 네. 조니 대표님 방송을 네. 물론 또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어쨌건 단타의 때를 좀 벗는 하루를 좀 만들까 합니다. 월요일은-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에 대해서 네. 대비하는 월요일은 제가 출연을 못할 것 같고요. 예, 어떤 도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쪽 종목들 오늘 뭐 차트는 그게 완전히 좀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한번 부각받지 않나. 근데 단기 약간 부담도 되는 흐름들이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뭐 단기 상승권을 이제 타고 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쪽도 일단 오늘 2차 전지 쪽 다음 뭐 폐배터리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탄력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관심 가져야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계속 그냥 다 빨간색 쳤습니다. 끝났다 생각하면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로봇도 뭐 이거는 예, 거의 계속 움직이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끝났다라고 보기보다 한때는 가격만 논리로 보고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2차 랠리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그래 인정해야지 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나마 안 움직이던 두산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T로보틱스는 이제 뭐 인도로도 보인다면서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보니까 해외 그 물류업체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레벨업은 시도할 것 같고 게다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얘기는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높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게 또 그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의례적으로 로봇 산업이 커지게 되면은 그 산업재해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계시죠? 네. 산업은행 쪽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로봇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의외였습니다. 저도 한국은행에서 그런 것까지 좀 산업적인 부분까지 바로 한국은행에서 이런 저런 산업 얘기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대한 전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눈여겨 들어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이어지는데 그럼 결론은 종목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뭐 다 제가 로보 뭐 어쩌고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수술용 로봇 관련된 쪽이나 동향 봤을 때는 고용 같은 거 계속 또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자리도 잠깐 위축됐다가 뭐 다음 자리가 좀 묵직한 쪽이겠죠. 그러다 코스닥 150입니다. 네, 이런 종목도 있고 또 하나가 큐렉소라고 하는 것도 의외로 로봇 관련된 쪽에서 성과는 나오고 있는데
예전 종목에서 그냥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하나 변화는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게다가 MI텍 같은 경우는 이게 MI텍이 아니죠, M2I죠. 예. 거의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M2I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스마트 팩토리 쪽인데, 이걸 다 갖다가 적용시키게 되면은 요즘 최근 들어서 뭐 매각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약간 중요한 자리 쪽에서 좀 움직였다라는 쪽도,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2THK, 이것도 하나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또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산업용 쪽입니다. 지금은 네. 약간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쪽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돌아갈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우주항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 납품하는 업체 나오기 시작하고,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특별법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조항이 5개가 포함돼서 한 19개 조항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앞서 나왔던 내용들은 우주항공청 설립하기 위해서 인재들은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뭐 공무원 수준의 뭐 어떤 뭐 보상 체계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좀 파격적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스페이스X 관련된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나, 그걸 가지고 또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들 가지고 뭐 제4 이동통신 쪽 확대되는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주항공 쪽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탑픽은 다 대부분 아실 것처럼, 예, 지금 캔코아입니다. 캔코아가 제일 좋은데, 이게 매매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한번 지지권 쪽에 이런 자리들 있죠. 요게 또 암시를 하는 게, 이런 여기 단기 중기 여기 딱 크로스 난 자리, 여기서 안 빠진다 그러면 한번 슈팅은 나오죠. 그만큼 정직한 쪽인데, 그렇다고 정고점 때선 또 어제 분봉 보세요. 와, 우르르 밀려내라는 이 분봉 보게 되면 무섭네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은 정고점 있다 보니까 속도 내게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냥 올라올 때 보니까 또 이게 힘은 없는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우주항공 쪽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말씀드렸던, 이쪽과 하나 강조드렸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저희 끝나요. 오늘자로 이제 MSCI 리밸런스이 끝납니다. 그러면 수급이 약간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리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하나는 제노코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벌써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크로스가 2번 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여기 돌파할 수 있는 모습도 나오지 않나, 안쪽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